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종북 주사파에게 민주주의 독점을 허용 말라입니다. 어제 그저께가 6월 10일이었습니다. 6월 10일. 60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이 60 민주화 운동은 그 민주화운동 재단,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참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뭐 타도 투쟁을 벌인 단체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단체에 지원금 보내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정부가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래서 불참했습니다. 뭐 속 좁게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속이 좁고 안 좁고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재단이, 거의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은 거의 대부분의 그 경상 경비와 활동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받아서 수십 명의 그 일자리를,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다는 단체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자기부정이죠. 언어도단이죠.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완전히 혁신되고 환골탈태되어서 진짜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로 바로 서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활동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공식 참여 같은 것들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꾸 뭘 지원을 해야죠. 어쨌든 지금 그 60 민주화운동 기념을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주사파들의 이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나붙어 있는데, 보면 독재는 민주주의를 뭐 이길 수 없다는 등 뭐 이따위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전에 봤던 문구들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거죠. 참 기도 안 찹니다. 자, 당장 60만 한번 살펴봅시다. 60항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60항쟁이라고 하는 거, 60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됐어요. 지금에야 60민주항쟁, 60민주화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당시에 1987년 6월 10일에 그 투쟁은, 명동의 넥타이 부대까지 함께했던 그 투쟁은 핵심이 직선제 쟁취, 대통령 선거를 직접 국민이 하자고 하는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로 모아졌어요. 이게 6월 민주화운동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누가 이끌었는가? 김대중이가?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아이, 웃기는 소리. 김영삼과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그 당시 김대중이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국내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1987년 6월 10일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 본부 때 김대중이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세력을 대표해서 김상현이 김영삼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 김영삼과 김상현 보세요. 그게 그 관계가 너무나 쉽게 빤히 보이잖아요. 누가 주도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김영삼이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함께해도 김영삼이 주도적으로 했을 텐데,
김대중을 대신해서 김상현이가 나왔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김영삼이 주도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대변인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투쟁단체니까 국민들한테 그 지도부가 다 나가서 내가 누굽니다 떠들 상황도 그런 계제도 아니었어요. 국민운동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의 입장 발표들이 계속됐어요. 이 대변인을 누가 했냐? 임명진 목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에 있었던 6월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본부는 상임의장 김영삼, 대변인 임명진, 이 라인이 주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화의 큰 변곡점을 넘은 것이 6월 민주항쟁이고 6월 민주화 운동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것이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본부라면, 그리고 그 직선제 정치 국민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리더가 김영삼과 임명진이었다면, 그러면 민주화의 적자, 민주화의 정통성은 어디한테 있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90년대 이후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사를 보아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분법. 뭐냐? 자유파 보수는 산업화를 하고 저 주사파 그것들은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민주화를 한 것처럼 잘못된 이분법이 통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타협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는 처음부터 반민주 세력이었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의 뿌리가 김일성이 하고 박헌영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언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들었지. 김일성이가 언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까? 박헌영이가 언제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까? 이것들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획책했던 자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까지 일으킨 자들이에요. 그 김일성이 박헌영이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라고 하는 게. 전술적 필요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외양을 잠깐 뒤집어 썼을 뿐이에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본대, 종북주사파, 이 종북주사파들의 배후에 있는 김정은 집단, 이것들은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암약했던 자들이에요. 왜 그 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마치 그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점을 허용해 왔냐 이 말이에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자유민주주의 운동 기념사업회여야 됩니다. 인민민주주의 운동 기념사업회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자유민주주의 운동 기념사업회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획책해왔던 종북주사파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독식해왔던 지선이라든지 그 이전에 함세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종북주사파로 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외양과 탈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북 주사파에게 민주주의라는 말에 독점을 허용하지 말라. 저것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저것들이 일시적으로 민주주의에 위장하고 탈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저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다른 말로 공산주의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누가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는가? 우리 자유우파가 그렇게 해온 것이다. 따라서 제발 사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이 이분법, 자유우파는 산업화, 좌파는 민주화, 둘이 손잡아야 된다. 이따위 얼토당토 않은 이런 양비론 비슷한 이런 이분법에 더 이상 속지 마라. 근대화도 산업화도 자유민주주의도 민주화도 다 우리 자유파가 여기까지 만들어 갖고 온 것이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건국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반대하고 민주화 산업화도 반대하고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획책해온 자들이고 지금도 획책하고 있는 자들이다. 저들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고귀한 명칭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야말로 뼛속 깊이 반민주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김정은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전 관련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그동안 일종의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컴플렉스, 빚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갖고 있었다면 그거부터 털어내자. 사실이 그렇지 않다. 우리 자유우파가 아니었다면, 우리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근대화 산업화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없었다. 건국에서부터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역할과 그 성취다. 이 점에서 우리 자유우파부터 좀 더 당당해지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